제 채널에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축제가 열리고 있는 한 공연장. 잠시 후 공연장 인근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리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때 사방에서 밀어내는 힘에 정신을 못 차리던 사람들은 그대로 바닥에 넘어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축제의 현장은 참사의 현장으로 바뀌어 버렸다. 미국 출신의 음악가 다니엘 데 피치오토, 예술가이자 영화 제작자이기도 한 그녀는 1980년대 독일 베를린에서 DJ로 활약하던 음악가 매튜 로잉을 만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그녀는 베를린의 예술가와 DJ 등 음악가들을 위한 홍보를 위해 전시회나 이벤트를 기획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남자친구인 매튜 로잉과 함께 러브 퍼레이드 EDM 페스티벌의 전신인 작은 퍼레이드를 만들게 된다. 1989년 7월 150명가량이 모인 첫 퍼레이드는 정치적 시위격으로 시작되었지만, 공개된 공간에서 축제 형식으로 열리던 공연으로 인해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렇게 규모가 커져가던 퍼레이드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수십만 명이 참여할 정도로 성장한다. 결국 축제는 베를린의 번화가인 쿠르피르스텐담에서 광활한 공원이 있는 티어가르텐으로 옮겨졌고, 이 무렵 해외에서 온 축제 참가자들이 대폭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더 넓은 공간으로 확장을 해야 했는데, 이 때문에 점점 사고의 위험이 커져가고 있었다. 그러던 2010년 7월, 당시 독일 서부의 뒤스부르크에서 열린 러브 퍼레이드는 버려진 화물 열차 부지를 공연장으로 사용했는데, 공연장으로 가는 길 중 하나였던 좁은 터널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사실 축제가 열린 화물 열차 부지는 약 3만 평으로 최대 수용 인원이 25만 명 정도였지만, 당시 예상 참가 인원은 약 10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로 인해 개최 이전부터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하지만 거의 매년 열리던 퍼레이드의 경험상 강도 사건이나 기타 불법적인 사건에 인명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주최 측은 이것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으면서도 구조당국의 요구대로 공연장 주변에 안전을 위한 펜스를 설치한다. 당시 공연장을 가기 위해서는 칼레어 거리에 있는 240m 길이의 터널을 지나야 했고, 이 터널에는 출입구 역할을 하는 경사로가 이어져 있었는데, 약 25m 폭에 130m가 넘는 길이었던 이 경사로는 시간당 약 12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되어 이곳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입퇴장하도록 유도될 예정이었다. 사건 당일인 7월 24일 오후 12시경, 예정보다 1시간가량 늦어진 일정으로 이미 공연장 입구에는 많은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고, 정문이 열리자 공연장 안으로 엄청난 인파가 밀려들기 시작했는데, 이미 터널 안쪽까지 대기줄이 가득했던 탓에 사람들의 입장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오후 2시경, 공연장에서는 DJ들의 디제잉이 시작되었지만 정문에서 터널 안쪽까지 여전히 대기줄로 빽빽한 상황이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 투입된 경찰과 안전요원들은 유일한 출입구였던 경사로를 잠시 동안 통제한 뒤 안쪽의 소통으로 나가게 만든 후 다시 입구를 개방하려 한다. 하지만 술에 취한 채 무질서하게 밀려드는 사람들을 전부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경찰들은 터널 양끝과 입구를 잠시 동안 봉쇄한다. 그러나 초기 예상과 달리 현장은 인원들의 소통이 원활해지지 않자 오히려 계속해서 대기줄이 빽빽하게 밀리고 있었고, 거기다 공연장을 빠져나가려는 인원들까지 섞이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었다. 오후 4시경, 결국 터널 양쪽의 봉쇄선을 무너뜨린 사람들은 입구를 향해 몰려들었는데, 이때 입구는 여전히 봉쇄된 상태로 많은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뒤에서 밀려든 인원들 때문에 앞뒤로 압박이 가해지기 시작한다. 위기를 느낀 사람들은 벽면에 붙어있던 표지판에 쇠파이프를 잡고 기어오르거나 시설물의 비상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기도 했는데, 이때 옆쪽 벽면에 있던 비좁은 계단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흐름에 휩쓸리기 시작한다. 같은 시각 이미 공연장은 수용 가능한 인원을 넘은 상태로 경찰은 이 사실을 확성기를 이용해 경사로에 있던 사람들에게 반복해 알리지만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아 하며 공연장으로 돌진하였고, 그렇게 경찰과 안전요원들은 모든 통제력을 상실한다. 이제 모든 통제가 사라지자 사람들은 더 미친 듯이 밀거나 달려들며 다른 사람의 머리 위로 점프해 앞쪽의 계단을 붙잡기도 했는데, 바로 그때 압박을 당해 호흡곤란을 겪던 사람들은 어느 순간 정신을 잃고 사람들 사이로 사라지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현장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로 가득 차게 된다. 현장에 있던 구급대가 빠르게 투입되었지만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몰려들고 있었고, 경사로로부터 약 200m 거리에 있던 축제 관계자는 퍼레이드가 성황리에 개최됐다며 자축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오후 5시가 넘어가면서 경사로에 몰려있던 인파는 조금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절박한 도움 요청 소리가 가득했고, 턱없이 인원이 부족했던 의료진들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구조에 참여해달라며 호소하기도 했다. 사건 이후, 사건이 발생한 지 7년 후인 2017년이 되어서야 법원은 10명의 축제 관계자에 대한 재판을 결정하였지만 명확한 과실을 입증할 만한 요소가 없어 10명 모두 소송이 중단되고 형을 선고받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사건과 관련된 경찰과 주최 측 등 여러 관련자들은 서로에게 과실을 떠미는 식으로 입장을 내놓았는데, 결국 이 사건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수십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된 이 사건으로 인해 결국 21명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고 700명이 넘는 인원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러브퍼레이드의 주최 측은 앞으로 축제를 영구적으로 열지 않기로 하였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잠정 중단되었던 러브퍼레이드는 2020년 레이브 더 플래닛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활하여 축제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지속적으로 연기가 되었는데, 그러던 2022년 7월 9일 베를린에서 첫 번째 레이브 더 플래닛 축제를 개최하며 다시 페스티벌을 열기 시작하였고,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 대한 의견이나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